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허스퍼 회장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튀르키예 클럽 페네르바체의 손흥민 선수 영입 접촉과 관련한 보도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언론의 이적설 보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식 대응을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가 루디 갈레티 기자는 영국 매체 팀토크에 기고한 독점 정보 컬럼에서 주제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 영입 1순위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며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이티하드 역시 올 여름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거액의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완강한 입장과 레비 회장의 공식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보도가 유럽 현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럽 현지의 보도 내용과 더불어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정보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손흥민 선수의 유럽 현지 이적설을 보도했던 루디 갈레티 기자가 레비 회장의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보도를 영국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한국 시간으로는 6월 6일 새벽에 보도됐던 팀토크 보도 내용인데요. 먼저 이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독점을 달았기 때문에 직접 취재한 그리고 본인이 이름을 걸고 쓴 기사입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이 현재 계약 불확실성이 있는 토트넘의 핵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계획하며 관심을 촉구했다라는 것인데요. 페네르바체와 2+1년 계약에 엄청난 거액 연봉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리뉴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안고 페네르바체에 부임을 한 것이고 이를 위한 특급 선수 영입을 구단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12개월 남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계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사실을 팀토크가 단독으로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설명이 된 대로 손흥민 선수의 현재 토트넘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죠. 물론 연장 옵션이 있다, 재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유력한 정보에 따르면 아직 명확한 구단과 토트넘 측과 손흥민 선수 측의 의사교환, 확실한 계약 제안이 오지 않았다. 물론 현재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일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실질적인 계약 협의는 구두로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휴가 일정을 마치고 7월에 구단에 복귀한 이후 이제 정말 계약 마지막 해에 돌입했을 때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충분히 오퍼가 올 수 있고 지금 시점에도 휴가를 보내기 위해 팀을 떠나기 전에도 그런 오퍼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단 쪽에서는 혹시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는 것으로 손흥민 선수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올 여름에 거액의 이적료와 연봉 그리고 충분히 비전만 제시한다면 이적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 측에서도 물론 토트넘에 남고 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대한 도전 의지가 확고하게 강하지만 원하는 조건의 재계약 제안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토트넘 측의 마음을 좀 급하게 만들고 토트넘 측으로부터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됐고 시장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1살, 이제 생일이 지나면 32살이 될 손흥민 선수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고 새로운 계약으로 그를 묶어두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장기적으로 잡아달라, 연장 옵션 발동이 아닌 연장 계약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으나 아직 구단 차원에서 몇 년의 계약 기간 그리고 연봉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한참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엄청난 골폭풍을 일으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연봉과 또 장기 계약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후반기에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예산상의 제한이 있기도 했고 또 후반기에 경기력의 문제들이 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조금 밀도 높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를 지금 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전혀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을 고려한 또 이제 재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그 영입에 어떤 돈이 드느냐까지도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라커룸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프로 정신과 영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2023-2024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출전한 모든 대회 36경기에서 17골에 10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트넘의 전 감독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었던 무리뉴 감독이 현재 손흥민 선수의 계약에 있는 불확실성, 아직 연장 계약 내지 옵션 발동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연되고 있으면 끼어들어보고 한번 못 먹는
감이라도 찔러볼 수 있는 것이니까 영입 선수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페네르바체에 부임해서 손흥민 선수를 첫 번째 영입 선수로 삼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팀토크에 전해졌다. 즉 팀토크가 믿을만한 자신들의 소스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가짜 뉴스나 뇌피셜이 아니다라고 한번 쐐기를 박은 거고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올 여름 페네르바체 영입 후보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포함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데려올 수 있다 혹은 손흥민 선수가 갈 마음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고 영입 리스트에 올릴 수 있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대한축구협회에서 거물급 감독과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접촉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수준이다,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 루디 갈레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구단 간의 접촉은 없었다. 즉 최근에 튀르키예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던 날에 페네르바체 회장 후보인 전임 회장인 일디림이 레비 회장과 만나서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해서 타진했다,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루디 갈레티 기자도 사실은 아니다. 아직 페네르바체가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선수다, 평가 단계인 선수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일디림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네르바체 회장이 아니고 본인이 페네르바체 회장이 되기 위해서 공약 중에 하나로 메가급 스타를 본인이 데려오겠다, 그 자금도 내가 조달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 영입 위해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지금 루디 갈레티 기자의 보도 내용은 알리코시 현 회장과 계약한 무리뉴 감독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원하는 선수 목록 안에 손흥민 선수를 넣어놨고, 페네르바체 구단 쪽에서도 현재 운영진 알리코시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이 손흥민 선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 이적료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연봉을 제시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결정된다면 오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비 회장의 반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사가 가짜뉴스라거나 거짓된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 페네르바체와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시절에 1년 반 이상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잘 알고 있다라고 루디 갈레티 기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 재임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29득점 25도움으로 거의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핵심 선수로 활약을 했다. 그리고 현재 페네르바체에도 손흥민 선수가 적합한 선수, 이제 우리가 리빌딩을 위해 꼭 필요한 선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의 추가적인 정보가 이제 소식통 알 이티하드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나왔고 그 전해 여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가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모으고 있고, 또 아시아 쿼터까지 가능한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클럽 월드컵 우승 도전을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3천만 유로의 세후 연봉까지 언급이 됐었는데, 당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한 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적 제한이나 관심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사우디에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본인이 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올 여름에도 알 이티하드는 고려하고 있다. 다만 백업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여전히 알 이티하드의 메인 타겟인데, 현재 살라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영입 쪽으로 이동해보자라고 알 이티하드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 이티하드 역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에 거액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데려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또 이적료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 시점 현재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더라도 토트넘을 설득하려면 거액의 이적료가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를 설득하려면 거액의 연봉이 필요한데, 장기 재계약까지 맺는다면 이적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봐야 되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 상황을 페네르바체도 알 이티하드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토트넘도 당분간 손흥민 선수를 붙잡겠다는 입장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몇 주 동안 진행되어 왔고, 특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기본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방향성도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다음 시즌을 보내겠다는 마음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들이 결국엔 실제로 옮겨지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관심들이 있다는 것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 협상을 할 때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계약 기간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조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손흥민 선수 측이나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 쪽에서도 이러한 관심들이 있는 것을 오히려 토트넘이 아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토트넘이 조금 더 애가 달아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 매체의 탁비는 아지즈 일디림 전 페네르바체 회장이 4천만 유로의 이제 이적료를 준비했고 또 이 이적료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나 혹은 아스널의 가브리엘 제주스를 영입하기 위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8일과 9일 주말 기간에 페네르바체 회장 선거가 열린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각종 공약과 유세와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알리코시 페네르바체 현 회장은 이러한 일디림의 공세를 좀 막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튀르키예의 유력 방송사인 스포츠 디지털의 레산 잔 웨즈부닥 기자가 독점 보도를 한 게 바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직접 스포츠 디지털을 통해 본인의 성명을 알렸다. 손흥민 선수와 페네르바체와 관련된 소식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한 것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루디 갈레티 기자의 보도라기보다는 튀르키예 현지에서 이미 페네르바체 전 회장 일디림과 레비 회장이 만나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토트넘 측으로는 그 어떤 제안이나 어떤 언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회장 선거의 흐름을 보면 무리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현 회장인 알리코시 회장이 각종 구단 외 자금과 스폰서십을 끌어오면서 구단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무리뉴 감독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할 수 있었다. 베식타스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100억 원을 넘어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무리뉴 감독을 데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무리뉴 감독 역시 자신을 설득했고 자신과 직접 협상을 한 알리코시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디림 전 회장이 회장직을 가져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페네르바체가 무리뉴 감독을 위한 선수 영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언급이 되는 이유는 현재 페네르바체의 공격진 상황을 살펴보면 최소한 1명 이상 2명 정도의 주전급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은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골을 넣은 에딘 제코 선수의 계약이 1년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1986년생으로 이미 38살이에요. 게다가 무리뉴 감독의 목표는 단지 튀르키예 슈페르리가 우승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오르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야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단단한 수비와 제한된 기회에서의 확실한 결정력, 몇 안 되는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역습에 능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코 선수의 나이가 좀 많아진 것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임대 선수로 합류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두루순 같은 경우도 1991년생으로 32살 나이가 꽤 든 상태에서 이미 페네르바체를 떠났다가 지난 시즌에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임대로 다시 돌아와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떠나게 되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경험이 출중한 측면 공격수 요슈아 킹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 계약이 끝나면서 팀을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아약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두샨 타디치 같은 경우도 계약이 1년 더 남은 선수이긴 하지만 1988년생으로 역시나 30대 중반의 나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좀 더 젊고 쌩쌩한 선수가 필요하다.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미키 바추아이 선수 같은 경우도 올 여름 계약 만료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더 즉시 전력감의 공격수가 필요한데 측면과 전방을 모두 오가면서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리더십도 있고 결정력도 좋은 선수라면 당연히 무리뉴 감독이 가장 선호할 선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자원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미 지도해봤고 자신과 관계가 좋은 선수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 이런 명장들의 일반적인 새 팀 부임후의 패턴이라는 점에 있어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든지 토트넘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적설이 나오는 것은 말씀드린 이 계약 기간의 문제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유럽 내 별로 공신력이 없는 매체들의 보도가 또 확산되고 많아지고 실제로 이적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나 재계약을 해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리버풀과 또 토트넘이 함께 경쟁을 했던 때가 있었죠. 실제로 리버풀에 오퍼까지 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결정했던 게 2015년 여름의 일이고요. 그때 뭐 다른 많은 팀들도 원했습니다. 아스날이라든지 첼시라든지 맨유도 관심을 보였었죠. 그러한 과정 속에 또 손흥민 선수가 첫 시즌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에 성공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의 활약을 펼치기 시작하자 2018년에 이제 여름에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재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재계약을 맺기 전에 여러 팀들이 움직였죠. 맨유, 맨시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까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은 2018-19 시즌 그 계약이 이루어졌던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재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 조건이 아주 무리되는 조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려고 했으나 토트넘 측에서 완강하게 이적료를 너무나 높게 최하한 선을 설정하다 보니까 아예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최고급, 유럽 최고급의 선수로 인정받던 시점에 재계약 직후에는 관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약이 또 만료 시점으로 다가왔던 2020년 하반기에는 맨유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크게 당한 이후에 좀 움직임을 가져가봤으나 손흥민 선수가 결국 재계약을 결정을 또 한 번 했죠. 그때 뭐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도 만약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다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고, 손흥민 선수도 뭐 그때 뭐 결국 득점왕도 차지하고 뭐 그 시즌을 맞이했잖아요.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손흥민 선수가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적설들이 사그라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점에 또 한 번 이제 계약이 만료되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3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쌩쌩한 몸 상태, 그리고 더 오랫동안 잘 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의 스폰서를 가져와서 충분히 이제 현재 나이가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적 자금이라든지 연봉을 좀 상쇄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손흥민 선수가 원할 만한 수준의 팀에선 이제 더 젊고 또 좋은 나라를 펼치고 있는 동포지션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단계죠. 그러나 뭐 페네르바체나 알리티하드 같은 팀들이 그래도 논의라도 하고 이적 시장에서 말이라도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직접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정말 자신의 드림 클럽에서 거액의 오퍼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에서도 현재 손흥민 선수를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이자 최고 스타, 뭐 게다가 가장 큰 스폰서십과 유니폼 판매, 상품 판매 수익을 안기고 있는 선수잖아요. 새 유니폼의 메인 모델이 손흥민 선수고, 각종 구단의 컨텐츠의 메인 선수, 주인공도 손흥민 선수고, 뭐 지금 한국 대표팀에 와서 활약하는 영상과 소식도 실시간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우리 주장이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 그리고 캡틴 판타스틱이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투어를 올려면 오잖아요. 한국 투어를 오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을 추진하는 건 뭐 협의 자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한국 투어까지 5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8월 3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 앞서서 팀 K리그와의 경기까지 7월 31일에 토트넘이 치르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토트넘이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투어를 꽤 길게 치르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올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까지도 손흥민 선수를 통한 마케팅,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근 독점 공개된 스타워즈 시리즈 아콜라이트에 뭐 한국인 주연이 됐죠. 이정재 배우가 또 출연을 해서 손흥민 선수 최고의 골을 또 랭킹을 매겨보는 또 콘텐츠를 소개할 정도로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트넘을 떠나는 일은 뭐 올여름에 그 어떤 제한이 와도 없을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를 많이 지켜주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시즌 노팅엄 원정 경기 당시 손흥민 선수가 관중석의 한 남성으로부터 이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었던 사실이 포착이 됐고, 그에 대해서 노팅엄의 그 경기장에 노팅엄 팬들이 이걸 신고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욕설을 듣고 신고를 했고,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 시즌 티켓 홀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경기장, 뭐 이 노팅엄 경기장뿐 아니라 영국 전역의 경기장 출입 금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3년간 축구장에 갈 수 없는 징계가 내려졌고, 290만 원, 1654파운드 정도의 벌금과 또 피해자를 위한 669파운드, 85파운드의 추가 부담금 지급 명령까지 내려오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국 전역에서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 일정을 소화할 손흥민 선수는 7월 중순에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 합류하면서 2024-2025 시즌을 준비할 것 같고요. 7월 18일 목요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스코틀랜드에 이동해서 하츠와 친선 경기를 통해 프리시즌의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월 20일 한국 시간 토요일 밤 11시에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친선 경기 치르고, 토트넘은 일본으로 이동해서 7월 27일 도쿄에서 빗셀 고베와 아시아 투어 첫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팀 K리그와의 경기가 확정이 됐고, 또 8월 3일에 바이에른 뮌헨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경기를 더 하고 영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월 11일 새벽 1시 30분 프리미어리그 개막 일주일 전에 토트넘 호스퍼가 안방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는데, 그 전에 한 경기가 추가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 뭐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린 이 재계약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올 여름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게 될 토트넘의 새로운 선수는 누가 될지, 이적 시장의 각종 소식과 손흥민 선수,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최신 소식들과 독점 정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